발란트랑 함께 떠난 시간 발란트 방코스 토크. 안녕하세요, 발터입니다. 발터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팬티에서 생활중님, 헨콕님 김동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가져온 거는 제가 그 전에 가져왔던 것들을 좀 약간 한 맵을 다 뜯어보는 약간 디테일과 좀 약간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잖아요. 가볍게 볼 수 있는 라운드 바이 라운드, 그리고 이 맵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장면들을 좀 몇 개를 간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젠지와 농심전의 경기였고요. 로터스의 일부분의 몇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중요했던 매치였죠. 그래서 저는 농심과 젠지전이 되게 기대됐던 게 과연 로터스가 이게 젠지 픽을 어떻게 농심이 부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는데, 또 젠지가 이 맵을 좀 디벨롭을 해왔습니다. 헤이븐에서 연결되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연결하면 비슷하거든요. 여기가 뭐 미드인 것 같고 여기가 뭐 가라지라 치면 되는 거고 이쪽이 그런 느낌인 건데, 알람봇을 전진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이날 경기 때부터. 근데 결국엔 또 이런 식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땅, 너네 이렇게 가. 이런 식의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있을 로터스에서도 그러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약간의 인원 손실이 있는 게 결국에는 카론 선수가 같이 와서 초반에 같이 밀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이븐 때는 바이퍼 먼치킨 선수가 와서 같이 밀어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인의 앞당. 원래는 이 로터스는 보통 전진 알람봇 해봤자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땡긴 거긴 해요. 근데 그만큼 킬조의 활동 반경도 줄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들을 해서 1분 20초가 됐는데 아직 C 알람봇이 안 깨져. 근데 계속해서 원웨이를 치는 이유는 주는 거죠. 누군가 보면은 알람봇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B도 끊어냈고, 결국에는 이미 이거 보시면은 카론이 벌써 쫙 이미 왔어. 칼론이 쫙 땡기고 있는 이유가 알람봇이 1분 20초 때까지 아직 안 깨졌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가도 된다라는 결론이 났던 거고, 결국에는 이런 식의 이득을 챙겨서 헤이븐과 비슷한 느낌의 로터스가 운영되고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4라운드인데 그러면은 1, 2, 3라운드 때는 저렇게 알람봇을 쫙 당겨서 안 깔아요? 네네네. 처음으로 4라운드에 보여주잖아요. 처음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매번 한다는 건 아니고 라운드 바이 라운드 상황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장면을 가져온 이유는 결국엔 카론 선수가 땡길 수 있는 시간을 본인들이 판단하에 알람봇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로써 좀 알 수 있는 게, 젠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요즘 메타인 역시나 채우기 메타. 그러니까 리테이크, 완벽한 리테이크를 원한다기보다는 사이트를 빨리 메워서 교전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메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이스가 아닌 킬조이만 장점을 살렸던 그 라운드여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라운드 기억하고 다음에 젠지, 플레이오프 때 젠지의 경기를 로터스든 헤이븐든 다시 한번 킬조이 움직임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6라운드가 됐습니다. 아까 4라운드 했었던 알람봇인데 보면은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명이서 푸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웨이를 가끔 뚫고 나오는 사람 때문에 이제 카론이 그냥 네. 폭구를 서포팅을 해주는 입장인 거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카론이 엄청 위치를 앞으로 왜냐면은 이 그런 원에이스가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얘네가 C를 아직 올 수 있는 시간 초반이에요. 아직 C를 올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C 러시는 아니야, 작업 아니야. 그러니까 알람봇 전진 배치하자. 근데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까지 깨져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농심 입장에서는 이 템포에 그냥 A를 들이박는 거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정보를 이제 본인들이 취합이 당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미 젠지가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렇게 라인 그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땅은 이미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언제든지 카로는 이미 습격이기 때문에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르시아가 사고를 내죠. 첫 킬이 나면서 약간 삐그덕거리고, 이미 여기서 약간 젠지가 원했던 그림이 완성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사실 최악인 건데, 젠지가 이미 영역을 어느 정도 먹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심의 차적인 이득을 챙기면서 순식간에 비가 열리면서, 그러면은 사실 이런 알람봇들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쉬운 상황인 거죠. 젠지가 완벽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교전에서는 손해를 보는 순간 농심에게도, 그리고 이거를 대응하는 팀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라운드입니다. 사실 저 알람봇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렸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손실 없이 최대한 인원수를 유지하고 심리전을 계속 걸어야 되는 게 저 알람봇의 장점인 건데, 그 심리전을 걸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니까. 네. 자, 이거는 그 또 젠지가 재미난 귀체를 가져와서, 이게 과거에도 썼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여기서 보통 이제 예전에 소바를 쓰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소바 리콘 요 벽에다 박는 팀들이 있어요. 요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요 위에다가. 그 박는 이유가 왜 박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네 시바님? 쪽 나오는 애들이 있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꼭 요 벽에 안 붙여도 되잖아요. 네. 근데 요 벽에다 바로 박는 이유가 나와서 바로 못 깨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터 리콘이잖아요.
나오는 순간 여기 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리콘들은 여기 위나 여기 위 요런 데다 쓰거든요. 그럼 요거는 나오는 순간 위를 보고 깰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젠지가 재밌는 기체를 가져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저 각은 어떻게 찾은 거지? 좀 보시면은 딱 이러면은 여기서 에임을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보는 것과는 하는 거 땅 차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좀 더 수고가 필요한. 그러니까 깨긴 깼는데 좋네. 근데 이 귀체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 귀체는 조금 특색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던지는 것도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던지는 위치를 보니까 뛰면서 보시면은 그 장막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오맨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디 각을 맞춰서 점프하면서 점프 그러네. 스로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기 중간에 한 번은 미스 나서 여기 맞아. 여기 떨어져요. 맞아, 저 기억나요. 저도 기억이 네, 나요. 그래서 이게 노린 귀체인 저게 거 살짝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네, 뭐 네. 난간 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틈이 나와 있어요. 틈이 있는 데다 네.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디서 또 발견하고 그러니까. 찾아오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각 귀체는 요 위, 여기 비에서 던지고 저기 여기 위. 요런 그치. 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에임을 돌려야 되니까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해놓고 제트나 뭐 레이저가 큐큐 타고 이렇게 날라와 버리면은 에임 돌린 사이 여기 안착을 해서 교전이 되니까 네. 이런 거는 재밌는 귀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한 9라운드의 귀체는 요걸로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후반전 피스톨 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농심이 공격 때는 되게 공격적인 조합인데 수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조합을 보고 결국에는 PRX처럼 들이받거나 약간 협박을 해야 되는 조합이 아닌가? 왜냐하면 조합에 결국에는 브리치가 있기 때문에 멱살을 잡긴 잡아야 돼요. 운영으로 가게 되면 젠지에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를 봤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피스톨 라운드 때 뭔가를 준비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연막을 주고 이 귀체로 그러니까 그냥 너네 자네 나와라. 근데 당연히 젠지도 자네를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게 이들의 조합은 브리치의 균열을 빼는 순간 되게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네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다려요. 약간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기다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가만히 기다려. 슬슬 먹었나? 자, 보시면은 피해망상가, 연막각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니맵상으로 균열로 요 각을 지워요. 요 각. 그리고 피해망상으로 요 각을 지워요. 그리고 남은 공간이 어디냐? 이 장막 기준으로 요 공간만 남았는데 요 공간마저도 포화로 지웁니다. 담비의 스킬로. 자, 요거를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균열, 피해망상, 그다음에 여기는 포화. 와, 그러면은 다 몰려 있잖아. 말씀드렸던 남은 공간에 결국엔 담비의 포화를 담아지면서 근데 그 전에 먼치킨이 죽은 건 사고 아니에요? 사고죠. 네. 사고인데 어찌됐든 준비되어 온 농심의 스킬 연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좀 크죠 이거는. 만약에 근데 방금 네. 먼치킨이 싸움에서 안 졌으면은 아예 그게 안 되는 거였죠. 아예 안 되진 않고 네. 이쪽으로 몰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질 중에 누군가는 죽어요 이런 식으로. 포화 터지기 전에 이미 애쉬는 갔어요. 네, 근데 이게 더 큰 피해를 입느냐 적은 피해를 입느냐 그러니까 피해를 입기는 입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먼치킨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라운드의 승패까지 결정이 돼버린 거죠. 어찌됐든 농심이 피스톨 라운드 택틱을 가져왔죠.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히 저희가 한줄평을 했잖아요. 심프리사 느낌 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약간 스킬의 완복 콤보가 좀 돌아온 게 요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 라운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발로란트가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상대가 뭘 할지도 모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먼치킨이 죽어서 이번 라운드는 그렇게 됐지만 뭐 안 죽었으면 또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농심이 되게 로터스를 좀 약간 PRX의 패턴과 젠제 패턴을 분석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 게 강팀들,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의 특징 매번 중계 때 언급드리지만 지더라도 잘 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궁 포인트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즈를 굴리는 팀들은 어떻게든 궁포를 먹으려고 해요. 네. 스파이크를 줘서라도 A 쪽은 원래 먹기 힘들어요. 왜냐면 총기가 이미 길기 때문에 너네 C로 궁포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C를 잡아먹는 것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미 A 쪽에 이런 세팅을 해놓고 이건 심지어는 거는 거예요. B에 오면은 오지 마라. 약간 압박을 주는 거고. 너네 걸렸다. 네. 원에 계속 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보시면은 이미 페르시아가 피해망상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노림수가 있고 담비가 이미 앵글 자체를 요 앵글을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균열도 이미 지원이 가능한 위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B에 잡아먹기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래서 아 너무 이뻤다 이거 기억난다. 애쉬가 작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 스플릿 때 저희가 농심 분석 한번 적 있잖아요. 포화 연계로 막 늦추는 거. 혹시 이선 싸움 질까봐
못 나오게 또 포화로 이 좁은 공간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연습이 돼 있는 건지 즉흥적인 건지 모르지만 이 피해망상과 균열각은 이미 사전에 연습한 대로 그리고 젠지라면 또는 젠지보다 잘하는 그 어떤 팀이라면 운영을 잘하는 팀들이라면은 궁 포인트는 무조건 먹는다. 또는 이 짧은 길의 교전을 걸 거다. 회전문을 돌리면서. 왜냐면은 만약 이걸 준비 안 했으면 보통은 지금 보시면은 추적기로 정확한 위치를 찍고 가요. 그 균열을 밀어냈으면은 자 어디 있을까?